이 광배근으로 넘어간 이유는요, 팔을 밑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팔이 잘 안 올라가면 광배근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좀 타이트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광배근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이완시켜주거나 이완하는 트레이닝을 해서 상부 승모근이 잘 역할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트레이닝하면 만세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광배근도 이 척추에 똑같이 제일 튀어나오는 이 극돌기라고 해요. 제일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 제일 튀어나온 부분. 자, 그 튀어나온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팔 여기 안쪽으로 연결됩니다. 광배근은 이 승모근 아래쪽에 여기 이게 광배근이 요거. 자, 봅시다. 어떤가요?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골반이랑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골반이랑도 연관이 돼 있고, 어머머머, 여기 천골, 꼬리뼈는 여기지만 꼬리뼈까지는 아니지만 이 천골 라인까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척추 어디에 붙어 있다? 극돌기 제일 튀어나온 부분에 붙어. 광배근이 수축하면 허리를 그래서 뒤에 있는 뼈들을 잡아 뒤로 당기기 때문에 신전시키는 역할도 하고, 당연히 골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면 광배근에도 틀어지게 되고 어깨 팔뼈에도 영향을 주고, 즉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골반이 올라가게 되면 광배근이 짧아지게 돼요. 왜? 수축하니까. 그러면서 어깨도 밑으로 하강되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골반도 올리는 작용을 얘도 관여할 수 있다. 이 춤 요새 릴스 유행하던데. 아무튼 자 한쪽으로도 측방 이동, 측 방향으로 이동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동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측방으로 이동될수록 측방으로 이동되면 광배근을 수축하겠죠. 근데 여러분 측방으로 이동되면 어깨가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측방 이동되면서 이렇게 되는 사람 있나요? 아닐걸? 측방 이동되면서 자연스럽게 어깨가 내려갈걸? 봐봐요. 그쵸? 골반이 이렇게 측방으로 이동되면 그쪽에 있는 광배근이 짧아지면서 어깨도 같이 짧아지는. 자, 체형판에 섰는데 오른쪽 골반이 빠지고 올라가 있고 왼쪽 어깨가 내려가 있으면 거의 광배근이 짧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깨에 붙었는데 약간 앞쪽에 붙었죠. 그래서 내외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붙었다 쳐볼게. 여기에 근육이 붙었어. 그럼 당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회전되잖아요. 근데 뒤쪽에 붙었다 보여.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혹은 이렇게 붙었어. 제 손 모양을 봐. 이렇게. 그럼 수축하면 이렇게 회전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중앙에서 앞쪽에 붙었냐 살짝 뒤쪽에 붙었냐에 따라 회전의 기능이 달라져 버려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내회전이 되냐 외회전이 되냐로 갈려요. 만약에 광배근이 여기 붙었어. 예를 들어 광배근이 이쪽에 붙었다고 하면 수축하면 팔이 외회전이 되겠지.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그때 설명해드린 것처럼 어느 면에 붙였냐에 따라서 회전이 살짝 방향이 달라진다 했죠. 근데 얘는 지금 앞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회전, 여기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수축하면 안쪽으로 돌아가는 내회전을 일으킨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짧아지게 되면 이렇게 내회전 해보세요. 내회전 하게 되면 광배근이 이렇게 해서 당겨지게 되고, 광배근이 양쪽에서 동시에 수축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추측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등 운동이나 풀업 할 때 등을 구부정하고 한 사람보다는 다 이렇게 피놓고 시작하죠. 그래서 광배근이 척추를 뒤를 이렇게 신전시킬 때 강하게 수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보디빌딩 쪽의 접근으로 하면 또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저는 다치지 않고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관점에서 광배근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광배근이 가장 수축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차렷 했을 때. 차렷! 군대시고 차렷! 자, 이렇게 하면은 광배근이 엄청나게 수축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렷한다고 좋은 걸 했나요? 아니죠. 중립이 좋다고 했잖아요. 차렷 당선에서 여러분 호흡해 보세요. 잘 안 돼. 근데 구부정하게 해보세요. 그럼 광배근을 반대로 수축하는 구부정한 상태에서 호흡해 볼까요? 이것도 될까? 이것도 호흡이 잘 안 돼. 뭐든지 과해도 안 좋고 풀러 있는 상태에서 좋지 않은 거예요. 항상 중립, 중간 단계가 제일 좋은 거예요. 편안하게 내가 호흡할 수 있는 단계. 근데 인간은 호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호흡이 깨지면서 코어가 무너지는 건데 지금 광배근이 과하게 수축해도 호흡이 안 되고, 그렇다고 과하게 이완돼도 호흡이 안 되고, 운동할 때는 대신 해당 부위에 있는 근육을 타겟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척추를 과하게 펴놓고
이런 바벨로 같은 운동을 할 때 광배근과 이 승모근이 동시에 수축하지만 뻣뻣해지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유연해질 수 있게끔 광배근을 늘려주거나 필라테스로 늘려주거나 혹은 광배근이 이완하는 운동들도 쭉쭉 뻗어주는 운동들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당기기만 하고 뒤로 막 등 운동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뭐든지 균형에 맞게 중립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광배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평으로 뻗어 있는 것 같지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섬유와 수직섬유가 있어요. 이런 위에서 아래로 끌어당기는 랩풀다운 운동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수직섬유가 많이 되게 되고 당기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수평섬유의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두꺼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광배근이 수직섬유와 잠깐만 가만히 있어. 수직섬유와 수평섬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만 해줘야 돼요? 두 개 다 해줘야죠. 자, 그럼 우리가 또 추측해 볼게요. 다음으로 추측할 거는 팔이 가만히 있을 때 광배근이 한쪽만 수축하면 어떻게 될까? 내외전, 내전, 신전 이거는 팔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팔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광배근이 한쪽만 수축한다고 하면 뭘까요? 내전, 내외전, 신전은 몸통이 가만히 있고 팔만 움직인 건데 몸통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몸통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회전 돼야 안 돼요? 아, 회전 돼. 이렇게 회전해봐. 광배근 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광배근 힘 들어가요. 그래서 몸통에 회전도 한다. 그러면 딱 체형판을 쓸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광배근이 이 사람이 짧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한쪽만 수축했을 때 반대쪽은 또 광배근이 이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싱 추측해 볼게요. 복싱 팍! 자, 날렸어. 펀치 날렸어. 그러면 나간 쪽의 광배근은 어떻게 됐을까? 이완돼 있죠. 그러면 뒤로 뺀 쪽, 팔 구부린 쪽은 수축하잖아요. 광배근이 수축 이완, 수축 이완, 토끼 수축 이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리더님, 예? 오른쪽 광배근, 이쪽 광배근 수축한 거예요. 예? 광배근에 약하게 되면 여기 날개뼈 하각, 날개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날개뼈 맨 밑에 부분이 우리 마른 사람들 보면 여기 막 날개뼈가 이렇게 떠 있고 막 그림자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광배근이 약해져 있는 경우에도 날개뼈가 이렇게 떠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날개뼈 맨 밑에 쪽에 광배근이 살짝 걸쳐 있거든. 그러니까 광배근도 잘 근육이 약해지지 않게끔 해줘야 날개뼈도 제 위치로 들어갈 수 있다.